동물생리학 파트 3 25장 면역학 225페이지에 83번, 84번 문제 같이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면역 회피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아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숙주세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려고 할 때 면역계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기작, 두 가지 문제의 기출이고요. 83번 문제. 83번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 근데 이게 MD 특이잖아. MD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무슨 바이러스라고 정확히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로 못 푸는 거야. 그냥 추론으로 하는 거야. 추론. 어떤 바이러스는 사람의 면역 기전을 회피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A는 숙주세포 표면 단백질의 B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자연살해 세포에 감수성 있는 사람 세포를 사용해 다음 같은 실험을 준비한다. 자, 이건 실험 조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 세포를 넣으면 이게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의해서는 이 자연살해 세포가 이 세포를 죽인다 이런 말이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 E의 데이터에서 알 수 있지. 대조군이더라도 NK 세포에 의해서 이 사람 세포가 한 40%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건 똑같은데 조작변인 A만 없는 이런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세 가지 조건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B의 양을 하나 측정한 게 1번, 그다음에 자연살해 세포에서 죽은 걸 측정한 게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림 옆에 그렸는데 그걸 보기 전에 추론으로 다 문제 풀 수 있어요. 자연살해 세포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은 더 잘 죽는 거죠. 잘 죽는다. 자연살해 세포에 의해서 더 잘 죽는다. Y가 X보다 훨씬 더 잘 죽죠. 그러니까 기억 맞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유세포 분석기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했을 때 이 발현량, X축이 발현량이죠. 이 발현량이 여기에 10이라고 한다면 그 X 집단에서는 B의 발현량이 더 낮아져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Y 같은 경우는 발현량은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세포 집단을 가지고 세포 분석기를 하는 거니까 발현량이 10인 세포들이 이만큼 있고 9.9인 애가 이만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누적으로 나타낸 게 히스토그램이죠. 근데 어찌됐든 X인 경우 단백질 A가 있는 바이러스 A가 있는 경우 B의 발현량은 낮다라는 걸 첫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감소시킨다. 틀려. B의 발현량이 감소되면 이게 X죠. X는 자연세포에서 죽는 정도가 감소되어 있죠. 자연세포 활성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다.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원래 숙주세포는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B라고 하는 단백질을 ER에서 만들어서 세포로 보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보니까 A라는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를 숙주세포에 집어넣으면 이게 X였죠. 이 B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네요. B의 발현량을 감소시켰죠. NK 세포면 얘가 떨어진 경우에 잘 죽이지 못하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잘 죽이지 못하더라. 그냥 결과가 그런 거야. 여러분들 지식형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 돼. 근데 숙주 Y 같은 경우는 A가 없는 아이야. A가 없는 아이. A가 없으면 B의 세포 표면으로 이동은 막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세포 표면의 발현량은 대조군이랑 같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NK 세포가 더 잘 죽였죠. 그건 아마도 이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A 말고 바이러스에 또 어떤 P라든지 Q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인식해서 더 잘 죽였나 봐요. 그건 잘 몰라. 왜 잘 죽였는지는. 아무튼 더 잘 죽었구나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자, 84번. 병원성 세균인 살모넬라. 세균이 있다. 살모넬라는 편모가 있다. 세균의 편모는 뭘로 돼 있어? 단위체인 플라젤린으로 돼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 단위체인 플라젤린이 하나의 폴리펩티드인데 얘네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원통형의 모습을 가진 커다란 편모가 됐었죠. 근데 그 각각의 하나의 단위체로 H1과 H2가 있다. 단위체입니다. 단위체. 편모 단위 단백질.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살모넬라 균주. 여러분들 균주란 말 이제 익숙하죠? 스트레인. A와 B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아래도 써 있습니다. 유전자는 균주 A와 B에선 이 편모 단백질 빼고는 다 똑같다. 이런 걸 보통 균주라고 하죠. 다 똑같고 조금만 다른 애들. 그래서 편모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유전자별은 다른 것 같다. 유전자 배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백질 R이 만들어지면 유전자 말고 단백질 R이 만들어지면 이 H1을 만들어내는 P2의 프로모터에 가서 결합을 해서 P2 프로모터 활성을 억제한다. 혹시 H1과 H2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두 단백질을 모두 가지는 편모가 만들어진다. 이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A 균주는 옆에 그림 보시면 프로모터 P1에 의해서 H2와 R 부분이 전사가 됩니다. 전사되면 원래 세균은 원핵세포니까 폴리스성일 수 있죠. 그래서 H2 플라젤린도 만들어지고 이 R 단백질도 만들어져. 근데 R 단백질은 P2 프로모터에 붙으니까 균주에서는 H1이 전사되지 않아. H2만 있어. 그럼 H2의 이 단위 단백질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이 세포막 바깥으로 H2를 나가게 하는 박테리얼 시크리션 시스템 통로로 나가서 단위체들이 쭈르르르르 연결되면 이 각각 하나는 단위체고 얘네들이 다 연결된 이 전체를 우리가 편모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H2에 대한 항체다. 항 H2 항체는 이 각각의 플라젤린에 붙을 수 있는 항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균주 A는 H2만을 단위체로 가지는 편모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B의 유전자 구성도 나와 있는데 프로모터가 이렇게 왼쪽으로 돼 있다는 건 프로모터가 이 방향으로 폴리머제를 데려와서 전사를 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 B 균주에서는 H2랑 R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B 균주에서는 전사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라서 H2랑 R이 만들어지지 않아. 근데 P2 프로모터는 오른쪽 방향이고 그 오른쪽에 유전자 H1이 있으니까 B에서 오른쪽으로 전사를 되게 되면 H1만 전사되고 H1이 번역돼서 H1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도 박테리얼 시크리션 시스템으로 나가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했죠. 각각의 단위체들이 쭉 연결되면 H1으로만 구성된 편모를 만들게 되네요. 그래서 A는 H2를 편모로 가지고 B는 H1을 편모로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니은처럼 R의 기능만 억제된 균주 A 돌연변이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니은 해당하는 걸 제가 먼저 그냥 설명해 볼게요. 니은에 나왔던 A의 돌연변이체. 걔는 이 R 유전자만 기능을 잃은 게 조작변이죠. 유전자의 전사 방향은 다 오른쪽이니까 H2도 전사되고요. H1도 전사돼요. 그럼 H2 플라젤린도 만들어지고 H1 플라젤린도 만들어집니다. 문제 조건에서 두 개가 다 만들어지면 두 개가 다 박테리얼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겠죠. 박테리얼 시크리션 시스템으로. 그래서 H1과 H2의 단위체를 모두 가지는 편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가지 설명해드렸어요. A와 B와 A의 돌연변이체. 자, 근데 항 H2 항체를 가지고 있는 생쥐에다가 균주 A만 감염시켰어. 그래서 요 I만 여기다 감염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 살모넬라 균주 A는 H2로 돼 있는 편모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생쥐 라지 A는 항 H2 항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가 들어오자마자 항체가 결합을 할 것이고 얘를 죽이겠죠. 그럼 원래 다 없어져야 되는데 5일 후 살모넬라를 조사해 봤더니 균주 B랑 똑같은 아이들만 발견되더라.
새로 균주 B가 들어갔다 생각하지 말고 얘 둘의 차이는 이 프로모터 부분만 거꾸로 바뀌면 되죠. 균주 A는 전사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의 프로모터, 균주 B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P1 프로모터를 가지는 것만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 이 부분이 잘려져 가지고 화살표가 잘려져서 180도 뒤집어져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면 B가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역위라고 하죠. 염색체 상에서 DNA가 잘려서 그 반대로 들어가는 거. 살모넬라의 A가 라지 A 생쥐에 들어갔을 때 P1 프로모터를 역위시키면 얘는 비균주가 되고, 그러면 이 생쥐 라지 A는 H2에 대한 항체는 있지만 H1에 대한 항체는 없기 때문에 비균주는 살 수 있다. 숙주의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면역 회피 기작이 균주 A는 프로모터 P1의 역위 기작으로 면역을 회피한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 틀린데요. 생쥐 라지 A에서 H2 단백질은 당연히 균주 A의 생쥐에 영향을 미치죠. 생쥐 A는 H2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균주 A는 모두 죽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자, 아래 기능이 억제된 균주의 드루메이지 아까 그림으로 그렸죠. 그러면 그 편모에는 뭐도 있어? H1도 있고 H2도 있으니까 라지 생쥐 A는 H2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이 편모에 H2가 항원으로 작용하죠. 작용한다.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니에는 틀려요. 디귿만 맞습니다. 답은 3번. 여기 이렇게 항체가 붙는다고. 항 H2 항체가 항원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이것도 추론 연습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끝.